안녕하세요. 정석비즈 이동거입니다. 자, 모두의 창업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났는데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대폭 축소되고 모두의 창업으로 집중된 현 시점에서 과연 모두의 창업의 경쟁률과 126개의 주간 기관 중에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14년 이상의 투자 경험과 심사위원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와 해외 유명 투자자들의 심사 기준을 반영한 모의평가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심사위원 관점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배분에 대한 경쟁률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총 모집 인원은 5,000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반 기술 분야가 4,000명이고 로컬 분야가 1,000명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이처럼 일반 기술 분야는 30%가 배정된 1,200명, 그리고 지방은 70%인 2,8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로컬 분야는 수도권이 10%인 100명, 그리고 지방은 90%인 900명을 뽑는데요. 이것만 보면 지방이 굉장히 월등하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주간기관 현황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주간기관은 일반 기술 분야가 수도권은 37개 기관, 그리고 지방은 81개 기관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로컬 분야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단 한 개의 기관만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지방은 7개의 기관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숫자를 봤을 때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나 또는 3년 미만의 이종 업종으로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간 기관별로 1차 커트라인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기술 분야가 4,000명이라고 했을 때 118개의 기관이 현재 운영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거를 단순하게 숫자를 나누게 되면 한 개의 주간 기관당 33명 정도에서 34명 정도의 합격자를 1차 선발하는 걸로 보이고요. 로컬 분야 같은 경우는 1,000명을 8개 주간기관이 배정받기 때문에 한 개 주간기관당 125명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기술 분야 정도를 보면은 이 34명 정도의 숫자는 거의 예비 창업 패키지 수준에 준하는 거라서 거의 모두의 창업은 정말로 제2의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원 분야 선택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일반 기술 분야가 4,000명이라는 숫자를 뽑고, 그리고 로컬 분야가 1,000명을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기술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모수가 많아서 유리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혹시라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로컬 자원을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로컬 분야를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다시피 로컬 분야는 특정 지역의 자원, 문화, 특산물 혹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분야의 아이디어이고, 그리고 또 지역의 자원 또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계된 것이라면 이거를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이 분야에 해당된다면 일반 기술 분야보다는 로컬 분야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자격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비 창업자는 일반 기술 분야와 로컬 분야 둘 다 지원이 가능한데, 이처럼 3년 이내이면서 이종 창업 희망자는 일반 기술 분야만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결국에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이렇게 티오가 많기 때문에 과연 지방으로 내가 주소 이전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굳이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차 라운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저는 지방으로 주소 이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기술 분야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 선발 인원은 4,000명을 뽑지만 사실 창업 활동 자금은 2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00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책임 멘토링이나 범용 AI 솔루션이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 주어지는 활동 자금은 2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2개월 동안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화 검증하기에는 굉장히 턱없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00명에서 여러분들이 500명 이내로 들 수 있는 이 1라운드 지역 예선에 뽑힌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초기 시제품, 즉 MVP 제작 비용이 대략 최대 1,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고 여기에서부터 2라운드로 올라가면 또 추가로 1,000만 원, 그리고 3라운드로 올라가면 100명에 선정되면은 최대 1억 원, 그리고 마지막 100명이 참여하게 되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최종 우승까지 가면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1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할 거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에 여러분들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3라운드, 즉 선발 인원 100명에 들어갈 경우에는, 즉 탑 100에 들어갈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화 자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로컬 분야는 보시다시피 1,000명을 뽑지만 마찬가지로 활동 자금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다만 여기에서 1라운드로 올라갔을 때는 600명이 뽑힐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 정도가 뽑히고 그 다음 2라운드 100명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이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3라운드까지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받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선발 인원 100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어지는 자금이 여기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600명 안에 들어와서 3,000만 원 정도를 자금 받는 거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로컬 분야에서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려 사항인데요. 자, 그러면 126개의 주간 기관에서 어떤 주간 기관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멘토가 배정된 곳을 선호하시는데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멘토를 여러분들에게 배정받을 수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쟁률이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그리고 경기대에 이렇게 멘토로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접수를 할 때 이처럼 주간기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주간기관을 선택을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지원율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JMP 메디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1.6%, CNT테크는 지원율이 무려 21%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제출한 후에 수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판에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하실 것 같다라고 저도 예측이 됩니다. 특히 주간기간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원율이 가장 낮은 주간기간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접수 현황을 보면 하루에 500에서 600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50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는 최소 3만 명 이상이 접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5,000명을 선발한다라고 봤을 때 이걸 단순하게 숫자로 나눠보면 최소 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막판에 몰리는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맥스 10만 명까지도 충분히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많은 홍보를 지금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미디어에도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할 것이고요. 또 특히 주간기관으로 선택된 126개의 주간기관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본인들 주간기관의 신청자 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원자 수는 매우 많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뽑으셔야 되고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벨롭을 잘 해서 사업 계획서로 만드신다면은 매우 합격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넘는 투자와 심사위원 경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토하고 이거를 사업 계획서로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캠피엘닷컴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지금 내 아이디어로 지원서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AI가 만든 지원서의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듀얼 AI 멘토 피드백이라고 해서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부분과 그리고 해외 투자자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내 아이디어로 시작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여기서 지금 내 아이디어로 지원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술 분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로컬 분야로 가실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기술 분야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 분야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입력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입력하는 게 좋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어떤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겟 고객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아이디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실수록 멘토링과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품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등학생 자녀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동기부여를 주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타겟 고객은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왜 이 아이디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녀가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 동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초안을 여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AI 멘토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국내 멘토와 해외 멘토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AI 멘토링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국내 멘토의 피드백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멘토의 그 피드백을 보면은 문제는 크지만 솔루션이 추상적이고 기존 대안 대비 차별, 검증 계획이 부족해서 현재 상태로는 테크트랙 서명 통과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나왔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여하튼 이 피드백들을 보면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이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점과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핵심 개선 사항들이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심사위원 관점에서 문제 정의와 솔루션 그리고 실현 계획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피드백 준 부분들이 제가 봐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게끔 실제 심사위원 관점에서의 피드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해외 멘토도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요. 해외 멘토는 프로블럼 솔루션 핏, 즉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에 대한 온라인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기회 부분과 그리고 파운더 마켓 핏이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왜 이걸 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말로 이 아이템의 성공 여부와 마켓이 맞는지, 성공 여부와 연결이 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 이 부분도 굉장히 적절하게 제시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히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을 때의 문제정의 솔루션 실현 계획 보완 사항들을 굉장히 잘 제시를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유사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경쟁사 비교 우위 또는 벤치마킹을 할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투자자의 핵심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핵심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 투자자의 핵심 질문에 있어서는 정말 오랜 경험을 갖춘 투자자들의 수백 개의 질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인사이트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난리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적절한 질문들을 굉장히 잘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도전 신청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AI가 도전 신청서를 이처럼 작성을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결과값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나의 아이디어를 한 줄로 소개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배경,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한 이미지, 자, 그리고 아이디어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이 이처럼 생성형 AI 기반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미지까지 상세하게 잘 뽑아준 거를 보니까 정말 완성도가 정말 잘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글자 텍스트도 천자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제한 사항에 맞춰가지고 잘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1000자에서 1035자까지 나올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이렇게 잘 뽑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이거를 복사하고 바로 모두의 창업에 가가지고 바로 지원을 해보시면은 지원하시는데 전혀 문제없이 내용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희 캠피엘의 이 솔루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잘 평가받으시고 이 평가받은 거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작성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두의 창업에서 좀 더 남들보다 경쟁 우위에서 통과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정석비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두의 창업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